안녕하세요. m하이브 크리스피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0x10 AHRS 메시지랑 0x11 GPS 메시지를 각각 50Hz, 10Hz로 GCS에 전송하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론의 대부분의 상태 정보들을 GCS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고요. 이 정보들은 비행하는 중간에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또는 파일로 저장해서 로그로 확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제 송신할 메시지가 하나 남았는데 현재 드론이 가지고 있는 PID 개인 값들을 전송해서 역시 GCS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할 겁니다. 특히 이 PID 개인이 제어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비행하기 전에 꼭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이 메시지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확인할 게 아니라서 수시로 보내는 건 아니고요. 어떤 특정한 상황이 되면 그때마다 한 번씩 보내줄 건데 이 수업에서는 그 특정 상황을 세 가지로 구분할 겁니다. 첫 번째는 드론에 전원이 처음 들어갔을 때 개인정보를 보내줄 거고요. 두 번째는 GCS에서 개인 설정 메시지를 보내줄 건데 그걸 받으면 잘 받았다는 의미로 받은 개인을 다시 보내줄 거고, 마지막으로 GCS에서 개인을 알려달라고 요청이 오면 그때 또 보내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상황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드론에 전원이 들어갔을 때 보내주는 걸 구현할 거고요. 이 나머지 두 개는 GCS에서 데이터를 수신받았을 때 그에 대한 응답의 의미로 보내주는 거라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 메시지 수신을 구현한 후에 응답 메시지를 보내는 걸로 구현할 겁니다. 이번 시간에 구현할 걸 좀 보여드리면 먼저 GCS 커넥트를 하고요. 이번엔 PID 개인 탭을 열겠습니다. 이제 드론에 전원을 넣을 건데 지금 전원이 들어가면 EEPROM에 저장되어 있는 PID 개인을 불러와서 그걸 GCS로 보내주는 코드가 들어있고요. 메인 while 문이 수행되기 전에 한 번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전원을 넣어 보겠습니다. 전원을 넣었더니 이 오른쪽 부분에 개인 값들이 표시가 됐는데 이게 EEPROM에 저장되어 있는 현재 개인입니다. 지금은 임시로 제가 넣어놓은 값들이 들어있는데 나중에 제어 들어가면 실제 PID 개인이 여기 표시가 될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만약에 이 개인이 이상한 값들이 저장이 돼 있으면 그 상태에서 바로 비행을 하면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비행하기 전에 이렇게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이번 시간엔 PID 개인 메시지를 GCS로 보내줄 거고요. 이 세 가지 상황 중에서 첫 번째 상황인 드론에 전원이 처음 들어갔을 때 보내주는 걸 이번 시간에 할 거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이 두 가지 상황은 지금 당장은 구현하진 않고 다음 시간이랑 그 다음 시간에 GCS 메시지 수신하는 걸 다룰 텐데 그때 설명드릴 겁니다. PID 개인 메시지는 총 6가지 종류가 있고요. 각각의 종류마다 메시지 아이디가 다 다릅니다. 먼저 롤의 PID 개인 메시지는 헤더는 똑같이 0x46, 0x43으로 시작하고요. 롤의 내부 PID 개인의 아이디가 0x00입니다. 페이로드는 PID 개인정보가 각각 4바이트 실수 형태인데 이전에 센서 값 이런 거 보낼 때는 실수 형태 값에 곱하기 100을 하고 그걸 정수 형태로 바꾸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만 확인하면 돼서 그런 식으로 보내줬던 거고요. 이 개인정보는 소수점 이하 몇째 자리까지가 유효한 정보인지 정해진 게 아니어서 실수 형태 값을 그대로 보내주기 위해서 페이로드를 이렇게 실수 형태로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페이로드 마지막 4바이트는 사용하지 않아서 0을 채워서 보내주면 되고 마지막 체크썸은 또 0xff에서 바이트 0부터 바이트 18까지 모든 값들을 뺀 결과를 채워서 보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롤의 내부 PID 개인 메시지고요. 롤의 외부 PID 개인 메시지는 아이디가 0x01이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 피치 PID 개인 메시지는 내부 PID 개인이 아이디가 0x02고요. 외부는 0x03입니다. 나머지는 좀 전에 설명드렸던 롤이랑 똑같으니까 설명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요의 PID 개인 메시지는 먼저 요 제어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요의 각도 제어 PID 개인이 아이디가 0x04고요. 각 속도 제어 PID 개인 아이디가 0x05입니다. 역시 나머지는 똑같으니까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 표는 예전에 EEPROM에 PID 개인 저장할 때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EEPROM의 개인을 저장하는 함수를 정의해서 사용을 했었고 그때 각각의 개인마다 이렇게 아이디를 부여해서
EEPROM에 저장된 개인이 어떤 개인인지를 구분했었습니다. GCS에 보내주는 개인의 아이디도 이 아이디랑 같게 정의해놨어요. 그래서 코드 작성하기도 좀 쉽게 해놨습니다. PID 개인은 우선 드론에 처음 전원이 들어갈 때 이미 EEPROM에 그 개인들이 저장이 돼 있죠. 그 저장된 개인을 GCS로 보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맨 먼저 해야 되는 게 EEPROM에서 이 개인들을 읽어와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걸 20바이트 임시 배열에 저장을 해서 GCS로 보내주는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EEPROM에서 개인을 읽어올 때 이 ID로 구분해서 개인을 읽어와야 됩니다. 설명은 복잡해 보이는데 코드는 되게 간단해요. 그건 이따가 코드 작성할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PID 개인을 보내주는 세 가지 상황 중에서 먼저 드론에 처음 전원이 들어갈 때 송신해주는 걸 이번 시간에 구현한다 그랬는데, 그때 프로그램의 흐름을 정리한 플로우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건 예전에 다 구현했었던 거고, 여기서 이 PID 개인을 보내는 걸 이번 시간에 구현할 거고, 장치 초기화 다음에 해줄 겁니다. 사실 이 위치는 이 장치 초기화 이후에 어디에서 하든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다가 한 이유가 이제 다음 챕터에서 안전을 위한 몇 가지 기능들 구현을 할 건데, 그 중에 센서 연결 상태를 검사하는 내용도 있고, 또 PID 개인이 로드가 잘 됐는지 검사하는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한 곳에서 묶어서 같이 구현하려고 여기다가 배치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때 해야 될 일이 세 가지 순서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EEPROM에서 PID 개인을 불러와야겠죠. 그걸 어떤 변수에 저장을 한 다음에 20바이트 임시 배열에 그 읽어드린 개인을 포함해서 메시지 프레임을 저장을 하고, 마지막으로 그 임시 배열을 GCS로 전송해주면 될 겁니다. 근데 개인의 종류가 총 6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6번 반복해줘야 돼요. 그건 반복문을 이용해서 하면 편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코드 구현할 거는 많지는 않을 것 같고, 이제 실수 형태의 변수를 어떻게 바이트 단위로 쪼개서 임시배열에 저장을 할 건지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예전에는 유니언, 공용체를 써서 실수 형태를 바이트 단위로 나누는 걸 설명드렸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공용체를 사용하지 않고 또 다른 방법을 설명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코드를 작성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소스 코드 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작업했던 8-5 폴더를 복사하시고요. 이번 시간에 폴더 이름을 8-6.tx pid gain이라고 하겠습니다. 됐으면 폴더 이름 복사하시고 IOC 파일 이름 바꿔주시고요. 이거 2개 삭제하시고, 됐으면 큐브 IDE를 실행시키겠습니다. 실행이 됐으면 열려있는 프로젝트 있으면 닫아주시고 좀 전에 복사한 폴더를 임포트 하겠습니다. 역시 CubeMX로 설정할 건 없으니까 바로 main.c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엔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먼저 PID 개인 메시지를 임시 배열에 저장하는 함수를 정의하고요. 그 후에 EEPROM에서 개인 읽어오고 실제 메시지를 송신하는 코드는 장치 초기화하는 부분 이후에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함수부터 정의하겠습니다. 맨 밑으로 내려오시면 지난 시간에 0x10이랑 0x11 메시지 저장한 게 이 두 함수고요. 이번엔 새롭게 개인 메시지를 저장하는 함수를 정의할 건데, 개인의 종류가 6가지가 있잖아요. 그걸 하나씩 다 함수로 만들어도 상관없는데, 근데 함수 안에 내용들이 다 같으니까 함수를 하나만 정의해서 그걸로 다 처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이 함수는 메시지의 아이디랑 개인 값들을 매개 변수로 받아오는 방식으로 정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밑에서 새로운 함수를 정의하겠습니다. 함수 이름은 위에 거랑 똑같이 incode msg 이렇게 하시고 뒤에 pid gain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함수의 매개 변수는 첫 번째가 임시 배열의 주소를 받아와야 되니까 이 부분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 붙여넣기 하시고, 그리고 이 함수는 조금 다르게 메시지의 id랑 pid gain 값들을 다 매개 변수로 받아온다 그랬죠. 그래서 unsigned character 하시고요. id의 의미로 변수 이름도 id로 만들고, 그리고 pid gain 값들은 다 실수 형태니까 float p 그리고 float i, float d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는 return이 필요가 없을 것 같으니까 return형은 void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 내부는
윗부분에 있는 이 내용이랑 거의 비슷하니까 먼저 이 부분 복사하고 여기에 붙여넣기 하고 조금씩 수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 배열의 첫 두 바이트는 0x46, 0x43이 똑같죠. 그리고 한 바이트의 메시지 id가 나오는데 그 정보가 매개 변수에 이 id란 변수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수에 든 값을 인덱스 2번에 저장을 해주면 될 거고, 그리고 인덱스 3부터 6까지가 p 게인이고 7부터 10까지 i 게인, 11부터 14까지 d 게인을 각각 실수 형태 그대로 바이트 단위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실수 형태는 비트 연산이 불가능해서 예전에 공용체를 써서 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새롭게 라이브러리 함수인 메모리 카피, memcopy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이랑 또 포인터를 이용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건 예전에 설명드렸던 공용체를 사용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사실 장점보다 단점이 좀 많은 방식이에요. 먼저 공용체 정의도 해야 되고, 그리고 공용체 임시 변수도 필요하고요. 또 공용체를 이런 식으로 바이트 단위 배열로 정의하면 값을 복사할 때도 이렇게 바이트 단위로 나눠서 해줘야 돼서 좀 불편한 방식입니다. 그때는 이런 방법도 있다고 설명을 한번 드린 거고, 이번 시간에는 좀 더 사용하기 편한 방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라이브러리 함수인 memcopy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 플롯형 변수에 든 값을 unsigned 캐릭터형 배열에 바이트 단위로 쪼개서 저장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f라는 변수가 이렇게 플롯 형태가 아니고 int 같은 정수 형태였으면 밑에 보신 이런 코드처럼 비트 연산을 사용해서 이렇게 바이트 단위로 나눠서 저장을 하겠죠. 여태까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었고요. 근데 실수 형태는 이런 비트 연산 자체가 불가능해서 이렇게 코드를 짜면 이 부분에서 컴파일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공용체를 사용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했었죠. 이번에는 memcopy 함수를 써서 구현해 볼 건데, 이 함수는 C 언어의 시스템 라이브러리 함수고요. 하는 일은 이 함수 이름처럼 메모리를 복사해주는 일을 합니다. 메모리라고 하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 어떤 변수에 있는 값을 다른 변수에 저장할 때 쓰는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함수는 매개 변수가 3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복사할 목적지의 메모리 주소고, 두 번째가 복사할 원본의 메모리 주소, 그리고 마지막이 복사할 바이트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동작은 이 소스가 가리키고 있는 주소로부터 사이즈의 크기만큼 데스티네이션에 복사해주는 일을 해요. 그리고 특징은 메모리에 든 값을 복사하는데 데이터 형태에 관계없이 메모리 값을 그대로 복사합니다. 이 말은 실수형 변수를 정수형 변수에 대입 연산을 써서 저장하면 소수점 이하가 잘려나가는 자동형 변환이 이루어지는데, 이 함수를 사용하면 그런 일이 없다는 소리예요. 바이너리 값이 그대로 복사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사용하면 쉽게 바이트 단위로 쪼개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 여러 바이트를 복사할 때 비트 연산 같은 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쓰면 코드도 깔끔해지고 불필요한 비트 연산 같은 걸 안 해도 돼서 처리 속도도 빨라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는 원래 용도가 이렇게 바이트 단위로 쪼개서 저장하는 것보다는 보통은 어떤 배열에 있는 값을 다른 배열에 저장할 때 주로 쓰는 함수고요. 반복문을 돌려서 복사하는 것보다 처리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복사할 메모리의 크기가 큰 경우에는 이 함수를 쓰는 게 처리 속도 면에서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이렇게 코드를 짜면 f의 주소로부터 4바이트를 버프 배열의 시작 주소부터 복사하는데 바이너리 값 그대로 복사합니다. 이 함수는 한계점이 하나 있는데, 이 함수를 쓸 때 수식의 결과를 그대로 복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코드는 불가능하고, 이렇게 곱하기 100한 결과를 복사하려면 먼저 이 계산의 결과를 임시 변수에 저장을 한 다음에 그 변수의 주소를 여기에 전달해 줘야 됩니다. 이 함수는 시스템 라이브러리인 string.h에 정의되어 있고요. 그걸 include 해줘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는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돼요. 그 다음 또 다른 방식이 포인터랑 메모리 주소를 이용해서 저장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우선 오른쪽 이 코드를 보시면 뭔가 생소하고 잘 사용되지 않는 표현이죠. 그러면 이건 무슨 코드냐? 그냥 대입하는 코드입니다. 대입문이죠. 이 대입 연산은 등호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복사하는 건데,
여태 드모의 왼쪽은 항상 변수 이름 하나만 넣었었는데 이번에는 변수 이름이 있고 그 앞에 주소 기호가 붙어 있고요. 그러면 이것까지가 이 배열 변수의 주소가 될 거고 그걸 플롯형 포인터로 형 변환을 하죠. 여기서 플롯형인 이유가 이 f라는 변수가 플롯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맨 앞에 있는 이 별은 그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메모리 영역에 이 f의 값을 저장하는 코드입니다. 포인터가 나와서 이해하기가 좀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 쉽게 이해하려면 이 f라는 변수에 든 값을 이 버프 배열 메모리 영역에 플롯 형태로 4바이트 저장해라 라는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바로 이해하기는 쉽진 않을 것 같고 포인터에 대해서 좀 깊이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플롯형 변수 f에 들어있는 값들이 바이너리 값 그대로 이 캐릭터형 배열에 저장이 돼요. 이건 장점이 이 데이터 형태에 맞게 포인터 형태 변환만 해주면 데이터를 그대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memcopy 함수를 쓰면 수식의 결과를 바로 저장할 수가 없어서 임시 변수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이 방식을 쓰면 이렇게 수식의 결과도 바로 이 변수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방법은 바이트별로 따로 저장을 안 해도 한 번에 4바이트가 복사가 되고요. 그래서 비트 연산도 필요가 없죠. 또 memcopy 함수처럼 함수를 호출하는 게 아니라서 함수 호출하는 시간이 아예 안 듭니다. 이 방식이 이해는 어렵지만 잘 쓸 수 있으면 장점이 정말 많은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공용체를 사용하는 걸 포함해서 총 3가지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그 중에 이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고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방식을 사용할 겁니다. 근데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지면 다른 이해하기 쉬운 방법을 쓰셔도 돼요.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그 3가지 방식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실수형 변수를 비트 연산을 사용해서 저장하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가 예전에 사용했던 유니언, 공용체를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세 번째가 라이브러리 함수인 memcopy 함수를 사용하는 방식이고 마지막으로 포인터와 주소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상태에서 빌드를 하면 에러가 발생을 하는데 에러가 난 부분을 봤더니 이 비트 연산하는 데서 컴파일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실수형 변수를 이렇게 비트 연산을 하는 거는 C 언어 문법상 불가능한 표현이라서 이렇게는 아예 컴파일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건 불가능한 표현이니까 이 부분은 주석으로 막고 다시 빌드 하겠습니다. 이제 빌드를 하면 에러 없이 잘 동작이 되고 또 출력된 결과를 봤더니 결과도 똑같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바이트 단위로 복사가 잘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작 확인도 해봤고 결과도 또 잘 나왔으니까 이제 소스 코드 작성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드로 다시 돌아와서 인덱스 3부터 14까지 이 내용은 지우고 새로 작성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memcopy 함수부터 사용해 보겠습니다. 함수 이름은 memcpy고요. 이 함수의 첫 번째 매개 변수가 복사해서 저장할 목적지 주소인데 먼저 pgain은 인덱스 3부터 저장하면 되니까 주소는 이 배열의 인덱스 3번의 주소를 전달해 주면 되겠죠. end하고 이 주소에 3번 배열의 인덱스 주소를 전달하면 되고요. 두 번째가 복사할 원본 데이터의 주소니까 변수 p의 주소를 전달해 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매개 변수는 end하고 p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복사할 크기니까 4를 적어주면 됩니다. 이렇게가 pgain이고 i랑 d도 똑같이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거 그대로 복사하고 붙여넣기 하시고 대신 주소랑 변수 이름이 달라지겠죠. igain은 7부터 시작하니까 7의 주소를 전달해주면 될 거고 변수는 i가 될 거고요. 그리고 dgain은 11부터 그리고 변수 이름을 d로 바꿔주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memcopy 함수를 이용해서 PID gain들을 인덱스 3부터 14까지 저장을 해봤고 그리고 그 다음 4개 바이트가 사용하지 않으니까 0을 채워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인덱스 15부터 0x00을 채워주시고요. 15, 16, 17, 18을 다 이렇게 0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페이로드까지 끝난 거고요. 마지막 한 바이트는 체크썸인데 여기서 체크썸 계산하고 저장까지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함수 정의가 끝난 겁니다. 그럼 이제 또 다른 방식인 포인터를 사용해서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 코드는 이 밑에 작성하겠습니다. 먼저 앞에 별을 붙이고요.
그리고 괄호 열고 플롯 별하고 괄호를 닫고 이러면 플롯형 포인터로 형 변환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주소가 와야 되니까 end하고 이 배열의 3번 인덱스의 주소를 여기에 이렇게 쓰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대입 연산 왼쪽 부분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대입 연산자 등호를 쓰고 마지막으로 피해든 값을 저장해주면 됩니다. 이게 코드는 한 줄이라서 작성하기는 쉽지만 동작을 이해하는 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포인터 공부를 좀 하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p 개인을 저장하는 거고 i랑 d도 또 똑같이 해주면 돼요. 이거 그대로 복사하고 밑에 붙여넣기 하고 그리고 i의 개인은 인덱스 7번부터니까 이걸 7로 바꾸고 변수 이름을 i로 바꿔주면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d 개인은 인덱스 11이고 변수 이름은 d로 바꿔주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memcopy 함수를 사용하는 방식이랑 포인터를 사용하는 방식 둘 다 코드 작성을 해봤고요. 이 둘 중에 편한 걸 사용하시면 되고 수업에서는 포인터 방식을 사용할 거라 memcopy 함수 부분을 주석으로 맡겠습니다. 혹시 memcopy 함수를 사용하실 분들은 반대로 이 부분을 주석 처리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memcopy 함수를 사용하려면 string.h 헤더 파일을 include 해줘야 되니까 그걸 맨 위에서 해주겠습니다. 또 이 함수의 프로토타입 정의도 해야 되니까 먼저 이 부분을 복사하고요. 이제 맨 위로 올라가서 프로토타입 선언부터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해주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 위에서 string.h 파일을 include 해주겠습니다. 이 시스템 라이브러리 파일은 큰 따옴표가 아닌 꺽쇠로 include 해줘야 되죠. 그거 주의하시고 자, 여기까지 따라 하셨으면 다시 이 프로토타입 정의하는 거 똑같이 작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좀 전에 정의한 이 함수도 똑같이 작성 먼저 해주세요. 됐으면 이제 이 함수를 이용해서 드론의 전원이 처음 들어가면 PID 개인정보를 GCS로 보내주는 코드를 작성하겠습니다. 그건 메인 함수 안에서 처리해주면 되는데 장치 초기화 후에 바로 해준다 그랬죠? 그래서 먼저 이 함수 이름을 복사하시고요. 메인 함수로 올라와서 이 부분까지가 장치 초기화하는 부분인데 이 밑에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첫 번째로 할 게 EEPROM에서 개인을 먼저 읽어오고요. 두 번째로 좀 전에 정의한 그 함수를 호출해서 EEPROM에서 읽은 개인들을 20바이트 임시 배열에 저장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GCS로 그 임시 배열을 보내주면 될 겁니다. EEPROM에서 개인을 읽어오는 거는 예전에 함수로 정의를 해놨었어요. 근데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죠? 함수 이름이 EP_PID 개인 하고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함수 목록이 두 개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 저희는 개인을 읽어와야 되니까 이 read 함수를 호출하면 될 겁니다. 이 함수는 매개 변수가 4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어떤 개인을 읽어올 거냐. 개인의 id는 0부터 5까지였죠. 먼저 0번 id를 읽어오겠습니다. 0 하시고 그리고 각각 개인을 읽어와서 어디에 저장할 거냐. 저장할 변수의 주소를 전달해주면 되는데 지금 그 변수는 아직 선언을 안 했죠. 그래서 임시로 변수를 먼저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위에서 플롯 변수를 PID를 선언할 건데 i가 겹치기 때문에 KP, KI, KD로 선언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먼저 KP의 주소 end하고 KP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뒤에 i도 주소하고 KI 그리고 또 d도 end기호 쓰고 KD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이제 이 함수가 수행되면 EEPROM에서 롤의 내부 PID 개인을 읽어와서 이 변수들에 각각 저장하겠죠. 그 다음에 아까 정의한 함수를 호출해서 이 개인들을 임시 배열에 저장해주면 되니까 이 밑에 함수 이름 붙여넣기 하시고 이 함수의 첫 번째 매개 변수가 20바이트 임시 배열의 주소니까 end 기호하고 배열의 이름은 텔레메트리 언더바 tx 언더바 버프였습니다. 0번 인덱스의 주소를 전달해주면 되고 두 번째가 메시지의 id였죠. 롤의 내부 PID 개인 메시지의 id가 똑같이 0이었습니다. 그래서 0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PID 개인을 각각 값으로 전달해주면 되니까 이 변수들의 값을 그냥 전달해주면 돼요. 주소를 전달해주는 게 아니에요. 값을 전달해줍니다.
그래서 kp, ki, kd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임시 배열의 저장도 끝났으니까 이걸 GCS로 전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밑에 할 언더바 uart 언더바 트랜스밋을 할 건데, 자, 여기서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시고 일반 전송함수가 있고 또 인터럽트 방식의 전송함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는 굳이 인터럽트 방식을 사용하지 않아도 동작 흐름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일반 송신함수를 사용하겠습니다. 자, 이 함수 호출하고 첫 번째 매개 변수가 uart 채널인데 주소 기호하고 huart 1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보낼 데이터, 이 배열을 보낼 거죠. 그래서 end하고 또 이 배열의 첫 번째 원소의 주소, 사이즈는 20바이트를 보낼 겁니다. 그리고 타임아웃은 넉넉하게 10ms를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롤의 내부 PID 개인을 EEPROM에서 읽어와서 GCS로 전송하는 게 끝났습니다. 근데 개인을 6개를 다 해줘야 되니까 이걸 6번 반복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걸 복사해서 6번 이렇게 반복해줘도 되지만 굳이 이렇게 안하고 반복문을 써서 하면 편하겠죠. 그래서 반복문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위에 for 이렇게 하시고 int i는 0부터 i가 6보다 작을 때까지 i를 1씩 증가시키면서 이걸 반복할 건데, 개인의 id도 0부터 5까지고요 메시지 id도 0부터 5까지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이제 이 안으로 옮기시고, 개인의 id 정보가 0이었는데 이걸 i로 바꿔주시고요, 또 이 함수의 메시지 id 정보가 또 0이었는데 이걸 i로 바꿔주면 끝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설명드린 거 코드 작성이 다 끝났고요. 이 코드도 일시정지 하시고 먼저 따라서 작성을 해주세요. 이제 빌드하기 전에 어떻게 동작할지 생각을 좀 해보면, 먼저 이 위에서 장치 초기화를 하고 이 반복문이 수행이 되는데 i가 0부터 5까지 반복하고요. 이 안에서는 이 i의 값에 따라서 읽어오는 개인이 달라지고 또 메시지의 페이로드도 달라지죠. 그걸 GCS로 전송하는데 이게 6번 반복되면서 모든 개인이 다 전송이 될 겁니다. 그러면 잘 동작하는지 한번 다운로드 해보고 GCS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이상 뜨면 확인하시고 됐으면 OK 하겠습니다. 다운로드가 다 됐고 실행시키겠습니다. 실행이 됐고요. 이제 다시 드론에서 전원을 빼고 GCS 연결을 먼저 하고 PID 개인 탭으로 오시면 지금 이 오른쪽 부분이 비어 있는데 드론에서 PID 개인을 보내주면 그게 여기에 표시가 된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드론에 전원이 들어가면 또 모든 개인들을 보내주니까 여기에 그 개인들이 표시가 될 겁니다. 그럼 한번 전원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 넣었더니 뭔가 여기 숫자들이 표시가 됐죠. 아직 이 숫자들은 임의로 넣은 값이고 나중에 PID 제어 들어가면 실제 개인을 EEPROM에 저장하고 또 그걸 여기에 표시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EEPROM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들을 보내서 표시하는 기능까지 다 구현이 됐고, 그리고 GCS에서 개인을 수신 받았을 때랑 또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때 또 응답하는 의미로 개인을 보내줄 건데 그건 지금 구현이 안 돼 있어서 이 버튼들을 눌러도 아무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건 다음 시간이랑 다다음 시간에 구현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GCS로 송신하는 모든 기능이 다 끝났습니다. 송신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수신을 할 건데, 수신은 예전에 iBus나 GPS 수신할 때처럼 정해진 메시지 프로토콜대로 수신하고 파싱하는 코드를 짜면 돼요. 그건 또 예전에 구현을 다 해놨었으니까 별로 어렵지 않게 구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릴 게 하나 더 있는데, 다시 맨 밑으로 내려와서 지난 시간에 작업했던 0x10 메시지랑 0x11 메시지 저장한 부분을 보시면 이 GPS 위도 경도 저장할 때 이렇게 비트 연산을 써서 한 바이트씩 나눠서 임시 배열에 저장을 했는데, 이때는 이게 가능했던 게 위도 경도가 저장된 변수가 정수 형태라서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비트 연산들도 안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연산이라서 이걸 수행하는데 또 처리 시간이 들어요. 물론 이 비트 연산하는데 시간이 뭐 그렇게 많이 들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 비트 연산을 안 쓰고도 똑같은 동작을 할 수 있으면 당연히 안 하는 게 좋겠죠. 제가 아까 처리 시간 얘기를 살짝 드렸었는데 이런 비트 연산을 사용하지 않고 오늘 설명드린 멤카피나 포인터 방식을 사용하면 이 함수의 수행 시간이 좀 줄어듭니다. 근데 저는 시간 측정을 한번 해봤었는데 이 두 개의 함수를 수행하는데 총 20마이크로섹 정도가 걸렸고요. 이 방식대로 했을 때. 그리고 포인터 방식으로 바꿔서 또 다시 이 두 개 함수를 수행을 해봤더니 한 15마이크로섹 정도로 줄었습니다. 똑같은 동작을 하는 코드인데 처리 시간이 줄었다면 당연히 그게 더 좋은 코드가 되겠죠. 근데 5마이크로섹 줄은 거는 이 시스템에서는 사실 큰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에 굳이 포인터나 멤카피 방식으로 안 바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배터리 정보 저장한 부분을 보시면 이건 저장하기 전에 곱하기 100이라는 연산을 하죠. 그래서 이 결과를 멤카피 함수를 써서 저장하려면 먼저 이 계산의 결과를 저장할 임시 변수가 하나 필요합니다. 근데 포인터 방식을 사용하면 그것조차도 필요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전에 정의했던 이 0x11, 0x10 이 함수의 내용들도 멤카피 방식이나 포인터 방식으로 바꿔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해보시는 게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겠죠. 그럼 이번 시간 설명은 이렇게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